5번 유형. 모래 속에 숨어있는 조개 같은 사람. 나는 현명하다, 많이 안다, 통찰력 있다 는 자기 이미지를 갖고 있다. 5번 유형은 자기 성찰을 많이 하고 온건하며 절제할 줄 안다. 새로운 사실과 인상들에 대해서 개방적이고 수용하는 재능을 지녔다. 감정과 사건의 소용돌이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며 객관화하고자 노력한다. 현실에 대한 예리한 관찰자로서 모든 것을 마음에 담아두는 경향을 지니고 있다. 신중하고 잡담보다는 지적 수준이 높고 깊은 얘기를 좋아한다. 사고에 있어서 순수주의자이며 생활 방식은 청교도적이다. 현재 있는 사람보다 부재하는 사람들에게 결속감을 느낀다. 철학과 종교적 신비주의에 먼저 이끌린다. 말수가 적은 그들은 먼저 말을 꺼내지 않는 청취자이자 자녀들을 키운다면 아이들이 경험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경청해준다. 즐겨 책임을 위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스스로를 위해 알아서 일할 것을 권장한다. 머리로 이해된 후에만 행동으로 옮기기 때문에 위급한 사건이 생겼을 때 가장 침착하다. 논쟁거리가 있으면 홀로 해결하고 후에 결론을 다른 이에게 전달하는 형식을 취한다. 이들 중에는 안경을 쓴 사람이 많고 체구는 허약해 보이지만 귀티가 나는 외모를 가지고 있다. 특징, 알아야 한다. 모든 병은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한다. 이때의 마음은 혼을 말한다. 푸시케. 인간이 이기심에 둘러싸여 관계의 줄이 끊어지기 시작할 때 자기 방어의 벽을 치고 그 안으로 숨어버리게 된다. 이기적이란 영어 단어 selfish는 조개와 페르를 뜻하는 selfish와 아주 깊은 연관성을 보여준다. 모래속에 깊이 숨어 단단한 껍질 속에서 자기 실속만을 챙기고 있는 이기적 인간의 속성을 조개의 모습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남이 나를 필요로 할 때 바다와 모래라고 하는 익명성 속으로 숨어버리는 것, 타인의 에너지를 끊임없이 섭취하면서 자신의 것들은 내주지 않는 속성이 이기심이다. 바로 이 이기심 가운데도 지적 이기심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5번 유형이다. 이른바 지식과 정보의 진공청소기라고 불리는 이 유형은 빨아들이기만 하지 내놓지 못하는 진공청소기처럼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들은 가슴을 열고 내주어야 하는 일에는 좀처럼 끼지 않는다. 자신의 수고와 열기로 타인을 덮이는 일은 그들의 합리적 이성이 허락하기가 쉽지 않다. 그들은 수집벽이 있기 때문에 긁어 모으는 것은 잘하지만 남과 나누는 일은 어렵다. 지식이든 물질이든 수란하지 못하면 썩게 되고 결국은 생명의 흐름은 멈추게 되기 마련이다. 지식이 발효하여 지혜가 되지 못할 때 그 지식은 집착의 감옥이 되고 그의 몸과 마음은 병들게 된다. 5번 유형들은 빛과 에너지, 의식의 창조력을 독식하는 데서 오는 영혼의 암환자라고 볼 수 있다. 그들은 미래의 공포와 불안에 대처하기 위해 끊임없이 지식과 정보로 요새를 만들고 있지만 정작 적은 자신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음을 모르고 있다. 5번 유형은 머령의 두려움이 내면화된 사람들로서 가장 깊은 지성의 심연에 도달하는 사람이다. 이른바 올빼미로 상징되는 그들은 외부 세계와의 거리두기를 통하여 자신의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자기를 보호한다. 타인에게 관여하지 않음으로써 내면의 두려움을 다루는 것이다. 그들은 지식과 정보의 사냥꾼이다. 그리고 그 지식을 공유하는 데 인색하다. 그들이 영적으로 탐욕적인 사람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지적 공간은 넓어질 것이다. 문제는 5번 유형들이 그 공간에 갇혀 있다는 데 있다. 만약 지적 공간의 경계선 밖을 보는 사람이라면 지식이 늘어날수록 무지의 영역 또한 넓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5번 유형이 취해야 할 지혜로운 엑소더스이다. 관찰자로서 자신을 고립시키는 삶의 방식은 스스로를 방어하는 수단이 되기는 하지만 정작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함정으로 밀어놓고 있다는 사실에 눈을 떠야 한다. 5번 유형의 소감문. 기대와 두려움을 안고 수련에 참석했다. 새로운 환경과의 만남은 늘 나에게 두려움을 주고 때로는 공포가 되지만 이번 만남은 행운이었음을 고백한다. 나의 나를 찾는다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었다. 혼란의 연속 속에서 지혜가 생기고 그 지혜의 소생으로 내가 나를 알아차린 순간 이 또한 큰 기쁨이 아닐 수 없다. 아울러 나를 포함한 다른 존엄한 존재들과의 만남, 사귐, 사랑의 교류. 5번 유형은 머리형의 두려움이 내면화된 사람들로서 가장 깊은 지성의 심연에 도달하는 사람들이다. 이른바 올빼미로 상징되는 그들은 외부 세계와의 거리두기를 통하여 자신의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자기를 보호한다. 타인에게 관여하지 않음으로써 내면의 두려움을 다루는 것이다. 그들은 지식과 정보의 사냥꾼이다. 그리고 그 지식을 공유하는 데 인색하다. 그들이 영적으로 탐욕적인 사람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지적 공간은 넓어질 것이다. 문제는 5번 유형들이 그 공간에 갇혀 있다는 데 있다. 만약 지적 공간의 경계선 밖을 보는 사람이라면 지식이 늘어날수록 무지의 영역 또한 넓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5번 유형이 취해야 할 지혜로운 엑소더스이다. 관찰자로서 자신을 고립시키는 삶의 방식은 스스로를 방어하는 수단이 되기는 하지만 정작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함정으로 밀어놓고 있다는 사실에 눈을 떠야 한다. 5번 유형의 소감문. 기대와 두려움을 안고 수련에 참석했다. 새로운 환경과의 만남은 늘 나에게 두려움을 주고 때로는 공포가 되지만 이번 만남은 행운이었음을 고백한다. 나의 나를 찾는다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었다. 혼란의 연속 속에서 지혜가 생기고 그 지혜의 소생으로 내가 나를 알아차린 순간 이 또한 큰 기쁨이 아닐 수 없다. 아울러 나를 포함한 다른 존엄한 존재들과의 만남, 사귐, 사랑의 교류. 한 분 한 분을 통한 배움, 한 분 한 분이 선생님이 의 교제이고 나의 교제였다. 이 위대한 교제가 없었다면 이렇게 기쁨, 감사, 행복의 결실을 어찌 거두었겠는가. 지식과 지혜가 이렇게 어떻게 다른 것인지, 머리로 아는 것과 몸으로 아는 것의 차이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바를 분명히 알게 되어 감사하다. 마음 한구석에 늘 우울하게 자리하고 있던 것은 사실 나를 살려내려고 하는 작업이고 몸부림이었다. 그동안 결혼과 동시에 새롭게 맺어야 했던 인간관계는 굉장히 버거웠다. 또한 맞벌이로 살아가야 하는 현실도 나를 더욱 힘들게 했다. 경제활동에 바쁜 일과 속에서 나는 나를 묻어두고 살고 있었다. 남편에게 나는 날개를 접었다고 표현을 자주 말하곤 했었다. 아직은 미숙하여 오래 참고 기다려주지 못하다 보니 서로에게 힘들지만 이번 수련을 통해 새롭게 비상할 수 있는 날개와 힘을 얻은 기분이다. 나는 나의 날개를 움직여 나의 출구를 향해 날아갈 것이다. 이제는 관념적인 하느님이 아니라 나의 의식혁명을 초래하게 하는 하느님을 만나야 함을 엿볼 수 있었다. 성경 속의 문자들이 다시 살아 움직이는 힘을 느꼈다. 우주의 에너지, 하느님의 기운, 힘,
자연, 일체를 품어 안는 큰 나이기를 소망한다. 5번으로 산다는 것, 최고의 5번이 되기 위해서 가져야 할 요령. 4번 날개를 펴서 8번의 지향점을 향해 나르는 이 요령을 삶에 적용하도록 최선을 다하리라. 그래서 이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마음껏 나누리라. 답변의 글. 인간의 의식 저변에는 누구나 두려움이 있지요. 머리형들은 두려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지요. 새로운 만남에 대한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 일정한 거리 두기에 익숙한 님이 그래도 여기까지 온 것은 참으로 용기 있는 행보였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5번 유형들이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싫어하고 여러 사람 앞에서 발표하는 것에 자신감 없는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이 자신감을 회복하도록 제 소리내기 실현하는 것을 잊지 말고 틈틈이 수행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목에서 오물거리거나 주변의 눈치 보면서 기어가는 소리가 아닌 8번의 배짱과 본능적인 소리를 낼 수 있을 때 님의 세상이 새롭게 열린다는 것을 조금은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현실을 관념의 현실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현실로 받아들이는 용기와 결단, 그리고 의리 있는 행동을 보여줄 때 주변의 사람들은 님으로부터 삶의 마술에 걸릴 것입니다. 시집 식구들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임을 님은 분명히 깨달았겠지요. 머릿속의 가상현실 속에서 간섭받지 않고 조용히 지내기를 좋아하는 5번 유형에게 새로운 현실 경험은 두려움을 초래합니다. 자신의 독립성과 자유를 송두리째 포기해야 할 것 같은 불안감은 5번 유형이 가진 에고의 조작에 불과하지요. 육체의 생동감과 감정의 순수성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5번 유형의 장점인 지적 독창성과 전문성은 그 빛을 찬란하게 내뿜게 되지요. 자기 존재의 등불을 덮고 있는 대박이 무엇인지 알게 된 님의 기쁨에 저도 흐뭇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진실과 오해. 5번 유형은 개별적인 조개처럼 사적인 공간과 영역을 지키고 방어하는 데 매우 민감한 사람들이다. 자신만의 정신세계 속에 안주하면서 지적 통제력을 행사한다. 자신을 부담스럽게 하는 의무와 욕구를 피하고 변덕스러운 감정과 열성, 4번 날개를 애써 피한다. 뒷전에서 관찰자 입장에 선 5번 유형들은 자신의 시간과 공간, 자원, 금전 등에 대한 타인의 요구를 철저히 경계한다. 이들은 자신의 세계 안에 안주하면서 자신의 공식과 체계와 이론을 미리 생각하고 만들어내어 외부의 요구들을 물리치는 것이다. 객관성을 유지하고 합리적 판단에 근거하여 행동하는 이들은 가사는 아는데 노래를 부르지 못하는 사람처럼 사람들과 어울려 자연스럽게 삶을 즐기는 일에 서툴다. 수다스러운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실을 말하지 않고 핵심을 말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벙어리와 다름없다는 사실을 간파할 수 있다. 바로 이런 관점에서 보면 말수가 적고 나약한 것처럼 보이는 5번 유형의 특징은 사실 가면으로 위장을 하고 있는 전술임을 알 수 있다. 그들은 침묵 속에서 수없이 많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5번 유형은 보이는 것처럼 만만한 사람이 아니다. 공무원들을 교육할 때 필자는 5번 유형의 부하 직원을 죽이고 싶다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묻는 8번 유형 상급자의 분노를 접한 적이 있다. 성질 급하고 화를 잘 내는 8번 유형으로서야 한 주먹거리도 되지 않을 거라고 착각하겠지만 뛰어난 사전 준비와 지적 통제로 무장하고 일어난 일과 일어날 일에 대한 예측력과 분석력을 최고로 갖춘 5번 유형은 속으로 그를 비웃고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준비할 시간만 있다면 합리적으로 꼼짝 못하게 공세를 취할 5번 유형에게 결국 8번 유형은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필자는 그 8번 상급자에게 이렇게 조언했다. 5번 유형은 혼자서도 자신의 업무는 확실히 하는 사람들이니까 열받지 말고 그 부하를 눈에 보이지 않는 공간으로 보내라. 만약 그게 안 된다면 당신의 책상 위에
2단 또는 3단 책꽂이를 갖다 놓으라.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직접 상대하지 말고 메모나 이메일을 사용하여 업무를 지시하라. 만약 직접 지시해야만 할 상황이라면 당신 자신에게 나는 그 5번 유형을 대면하게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낮은 목소리로 말할 것이다. 라고 반복해서 대뇌라. 그리고 준비가 충분히 되었다면 불러들인 다음 어떤 지시든 간에 그 자리에서 곧바로 답변을 들으려 채근하지 말고 시간 여유를 주도록 하라. 또한 5번 유형이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할 때는 미리 그와 타협을 하라. 당신은 서론만 들었을 뿐인데도 결론부터 말하라고 소리를 질렀을 것이다. 바로 그 점 때문에 5번 유형과 사이가 나빴었다. 거기에다 거리두기 방식의 무미건조한 보고서와 감정 없는 목소리는 당신의 심기를 무척 상하게 했을 것이다. 그러나 어쩌겠는가. 준비한 보고서를 끝까지 읽을 테니까 일단 보고 시에는 결론부터 말해주면 좋겠다고 5번 유형과 타협하라. 그 타협만 잘 이루어지면 5번 유형은 당신의 승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필자의 말을 들으면서 그 사람의 주먹은 풀어졌고 그의 얼굴에는 웃음이 돌아왔다. 5번 유형의 기본 욕구는 일어날 일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다. 예비조사를 하고 사전 연구를 통하여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야 안심이 된다. 또한 일이 끝난 뒤에 바둑기사가 복귀하듯이 세부 사항들을 되돌아보고 재검토, 재설계를 하는 것이다. 바로 이런 과정들이 본인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데 그 이유는 이러한 작업을 통해 자기 자신을 관리하게 되기 때문이다. 미리 계획을 세우고 선견지명으로 대처하는 5번 유형들은 갑작스럽게 사람이 찾아오거나 일이 생기는 것, 놀라고 당황하게 되는 경우를 아주 싫어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그들은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일을 진행시키는 것이 힘들다. 5번 유형은 모든 유형 중에 가장 집중력이 뛰어난 사색가이며 복잡한 문제들을 쉽게 해결해내는 능력이 있다. 계획을 잘 세우는 사람이 7번과 5번 유형인데 7번이 포괄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데 비해 5번은 전문가적 식견이나 제한된 경험을 큰 틀에 끼워 맞추는 방식을 좋아한다. 건강한 5번 유형은 겸손하고 예의 바르다. 이런 면은 1번 유형과 상통하는데 그 내면의 동기는 사뭇 다르다. 1번 유형은 완벽주의자로서 예절을 지켜야 본인의 품위가 유지된다고 생각하지만 5번 유형은 자신의 감수성과 경계선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대인관계에 신중하다. 성숙한 5번 유형은 자신의 공간뿐만 아니라 타인의 공간을 보호하고 배려해준다. 5번 유형으로부터 공간과 관련된 선물을 받았다면 그는 최고의 선물을 받은 것이다. 성숙한 5번 유형은 절제되어 있고 사려 깊으며 매우 너그럽다. 인간 유형 중에서 가장 너그러운 사람들이 수전노나 자린고비가 자리 잡고 있는 5번 유형에서 나온다는 역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스트레스, 지식의 공간에 고립된 고독. 지구라는 공간에 태어났을 때 인간은 아주 연약하고 상처받기 쉬운 존재였다. 천진남 그 자체의 존재들이었지만 세상은 천진남만으로는 교류할 수 없었다. 부모들 중에서도 부모로서의 자기 역할이 무엇인지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희귀한 세상이었다. 태어나면서 겪게 되는 심각한 분리의 충격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에서의 삶은 충격과 공포의 연속이었다. 인간이 3살까지의 이를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를 교육학자 피아제는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어린 시절의 고통스러운 충격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세심한 배려와 절대적인 수용이 필요한 어린 시절에 우리가 받은 사랑과 용납은 조건적이었고 무지하고 섬세하지 못한 배려였던 것이다. 무방비했던 그 시절에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의 가치, 질서에 길들었고 그 세계를 강요받았다.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성공했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배우는 힘겨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혹독한 시련을 거친다. 그리고 성공하는 자와 실패하는 자로 나뉘어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세상이 인정하는 성공이 궁극적인 성공이 아니라는 것 또한 명백한 일이다. 실패와 고통이야말로
인간이 영혼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성장 과정에서 인간은 저마다의 생존 전략을 터득하기 마련인데 그 중에서도 거리두기와 고립이라는 나름의 처세 원칙을 세운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5번 유형이다. 5번 유형은 사적인 자신의 공간이 침해받을 때, 예를 들어 예기치 않은 손님들이 밀어닥칠 때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자신이 친밀하다고 생각해서 나눈 비밀스럽고 사적인 이야기들을 다른 사람들을 통해 듣게 되었을 때는 화가 나고 신뢰에 손상이 간다. 그것은 그들이 자신의 사적인 정보는 매우 친하다고 생각되는 극소수의 사람에게만 알리기 때문이다. 5번 유형은 물로 비유하자면 맑은 사람이기 때문에 상대가 정직하지 않을 때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는 일이 발생했을 때 다양한 업무가 한꺼번에 밀려올 때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그들은 자신의 스트레스 상황을 남들에게 발설하지 않고 가슴속에 담아두면서 전형적 특성인 은근히 거리두기를 시도한다. 이 은근함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5번 유형들의 스트레스가 위험 수위까지 깊어지는 것을 눈치채지 못한다. 겉으로는 차분하고 얼음처럼 냉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마음속은 상대의 부당함에 대한 온갖 상상을 떠올리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무수히 궁리하고 있는데 그 속에는 공격적인 행동도 포함된다. 그들의 이런 면은 공포와 싸우는 6번 유형과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는 듯 보이기도 하는데 5번 유형은 부정적 상황이 발생한 후에 그 상황을 분석하고 계획을 짜지만 6번 유형은 일이 일어나기 전에 가상적 상황을 설정하고 계획을 세운다는 점이 다르다. 그러나 두 유형 모두 한 번 입력된 자신의 생각을 바꾸기 매우 어려운 사람들이라는 관점에서는 비슷하다. 5번 유형이 갑자기 서먹해하고 거리두기를 시도할 때 위험 수위를 직감할 필요가 있다. 일단 상황 분석이 끝이 나고 적개심의 차원에 돌입하기 전에 대화를 시도해야만 한다. 이때 그들로 하여금 대화를 나눌 시간과 장소를 주도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도 있다. 그들은 자신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대화를 당장 시작하자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때 안도감을 갖기 때문이다. 5번 유형에게 제안할 때는 그들을 위해 발명된 이메일이나 음성 메시지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만약 대화를 시도한다면 짧은 시간일수록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왜냐하면 5번 유형은 불편했던 사람과 오랫동안 깊은 감정을 나누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다. 5번 유형은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리두기를 하고 대화를 이어가는 편이 상대를 위한 배려가 될 것이다. 특히 감정 통제를 중요시하는 그들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을 때에는 반드시 공감을 해줌으로써 남은 감정을 마저 털어놓을 수 있도록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시간관념, 아껴야 할 자원. 이른바 올빼미처럼 관찰자로서 삶을 풀어가는 5번 유형들은 마치 시계 속에 들어앉아 일련의 중요한 순간들이나 경험들을 창밖을 내다보듯 지켜본다. 그들은 시간대별로 과거를 늘어놓는다. 그들은 매우 합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한 가지 일을 놓고 시간을 질질 끄는 것을 싫어한다. 한정된 시간 내에 이해하고 알아야 할 것들이 많기에 한 가지 일에만 많은 시간을 들이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다. 그들은 호기심의 대상이 될 것들이 너무 많아서 항상 시간이 모자라고 그렇기 때문에 초조해야 한다. 가슴 중심의 유형들과는 달리 타인 때문에 시간을 쓰고 사교적인 활동에 시간을 빼앗기는 일에 거부감을 느낀다. 사전에 예약하지 않고 일어나는 돌발적인 사태를 싫어하는 5번 유형은 스스로 계획한 시간표에 따라 살아간다. 아무리 확실한 일이라도 즉각적인 대답을 회피하는 것은 일단 거리를 두고 홀로 생각을 가다듬을 수 있는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사적 공간 속에서 사적인 시간을 즐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적인 시간,
타인에 의해서 낭비된다고 생각되는 시간에 대한 심한 거부감을 나타내기도 한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조직에서 8번 유형과 같은 공격적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과 사이가 좋지 않을 수 있다. 시간관념, 아껴야 할 자원. 이른바 올빼미처럼 관찰자로서 삶을 풀어가는 5번 유형들은 마치 시계 속에 들어앉아 일련의 중요한 순간들이나 경험들을 창밖을 내다보듯 지켜본다. 그들은 시간대별로 과거를 늘어놓는다. 그들은 매우 합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한 가지 일을 놓고 시간을 질질 끄는 것을 싫어한다. 한정된 시간 내에 이해하고 알아야 할 것들이 많기에 한 가지 일에만 많은 시간을 들이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다. 그들은 호기심의 대상이 될 것들이 너무 많아서 항상 시간이 모자라고 그러기 때문에 초조해한다. 가슴 중심의 유형들과는 달리 타인 때문에 시간을 쓰고 사교적인 활동에 시간을 빼앗기는 일에 거부감을 느낀다. 사전에 예약하지 않고 일어나는 돌발적인 사태를 싫어하는 5번 유형은 스스로 계획한 시간표에 따라 살아간다. 아무리 확실한 일이라도 즉각적인 대답을 회피하는 것은 일단 거리를 두고 홀로 생각을 가다듬을 수 있는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사적 공간 속에서 사적인 시간을 즐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적인 시간, 타인에 의해서 낭비된다고 생각되는 시간에 대해 심한 거부감을 나타내기도 한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조직에서 8번 유형과 같은 공격적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과 사이가 좋지 않을 수 있다. 움츠림의 행동 패턴을 가진 5번 유형은 탐구적이고 독립된 생활 양식을 추구하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 영역을 확충해 가는 데 서툴 뿐만 아니라 진부하다고 여겨지는 일상적 대화를 기피하기도 한다. 그들은 배분된 시간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계획에 따라 공평하게 시간을 사용한다. 그들에게 시간은 가치 있는 거래의 수단으로 여겨진다. 그들이 필요한 정보를 탐구해 갈 때는 시간이 가치가 있지만 느닷없이 찾아온 친구에 의해 소모되는 시간은 그만큼 에너지를 소진시킬 뿐 보상받지 못하는 무가치한 것일 수 있다. 자신의 생각에 빠져있는 5번 유형들에게 시간은 마치 정지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이런 현상은 일의 막바지 단계에서 잘 나타나는데 좀 더 많은 자료를 찾아야만 한다는 강박 때문에 마무리를 못하고 헤매는 것이다. 그러다가 결론을 내려야 할 시간에서야 시간 계획표를 짜기도 하고 자신이 내려야 할 결론을 남의 말을 인용해 마무리하기도 한다. 지나치게 생각만 하다가 기회를 놓치고 정작 행동해야 할 상황에서는 움직일 에너지가 바닥에 나버리는 상황에 처하는 것이다. 5번 유형이 에너지를 보충하는 방법은 개인적인 시간을 갖는 것이다. 그러므로 타 유형들은 5번 유형의 이런 성격적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한 5번 유형은 주관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과 자료에 근거하여 그것들을 분석한 다음에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사람이라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포괄적이고 총론적인 일보다는 강론적인 일을 부여받았을 때 자신의 실력을 잘 발휘할 수 있다. 5번 유형에게 있어 생각은 행동과 같은 것으로 간주된다. 이런 점은 타 유형들이 그들을 오해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생각은 무수하게 가지를 뻗어나가므로 생각 속에만 잠기다 보면 전체적인 큰 틀과 흐름을 놓치게 된다는 것을 5번 유형들은 깨달아야만 한다. 연구와 조사만 하다가 정작 일을 못 해내는 과오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것은 인간의 당연한 기능 중 하나이다. 그러나 다가오는 미래를 기대와 설렘으로 맞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걱정과 두려움으로 기다리는 사람도 있다. 전자에게 미래는 은총이지만
후자에게 미래는 고통이 되고 말 것이다. 오직 걱정스러운 상상으로 가득한 미래는 지금 이 순간의 삶을 낭비할 뿐이다. 그에게 지금 이 순간에 나는 없다. 두뇌에 에너지 중심이 있는 유형 5, 6, 7들은 자신이 스스로 투사하고 있는 미래라고 하는 환상세계 때문에 참된 현실을 살지 못하고 있음을 깨달아야만 한다. 리더십 키워드, 자기 개방. 리더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한 발 앞서서 걸어가는 선구자적인 안목이 있어야 한다. 또한 미래의 미지의 세계를 투시하는 미래관과 역사관이 있어야 한다. 리더십이란 개척 정신을 용감히 발휘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미래를 열어가려는 투철한 사명감과 이에 따른 백절불굴의 강한 의지력이 있어야 한다. 선구자와 개척자의 길은 두려움과 현실에 안주하려는 타성을 깨뜨려버린 사람만이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미래에 힘차게 도전하는 용기를 간직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선다는 것에는 새로운 길을 닦는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동시에 무수한 투쟁을 통해 거친 길을 걸어간다는 뜻도 있다. 아집과 완고함으로 구태의연하게 타인의 것을 모방하고 뒤늦게 유행을 따르는 자리에 서는 지도자에게서는 발전된 에너지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리더십에 관련된 개척 정신은 항상 가능성을 생각하는 입장에 서게 한다. 그것은 긍정적인 태도를 수반하게 한다. 그러나 머리 중심의 5번 유형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많고 자신 안에 입력된 정보와 지식을 신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개척자적 의지를 발휘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5번 유형은 예기치 못한 상황, 자신이 동의할 수 없는 일, 잡다한 요구가 주어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 요구들은 자신의 시간을 낭비하게 하거나 주고 싶지 않은 정보를 이야기하라는 강요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상은 예기치 않은 일들의 연속이고 모든 생산품은 신기술에 의해 순식간에 구형으로 전락하고 만다. 과학기술의 변화가 상상을 초월하고 세계는 이미 지구적 도전의 차원을 넘어서 우주를 향해서 가고 있다. 이제는 우주적으로 생각하고 지구적으로 살아야 할 시대인 것이다. 정보와 지식의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5번 유형의 리더는 자신이 갖고 있는 사고의 틀을 깨려고 하지 않을 때 그 정보와 지식이 오히려 자신의 강력한 한계로 작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맞는 리더가 되려면 통합적으로 사고하고 세 가지 몸, 에너지의 중심이 잡혀 있어야 한다. 좌뇌와 우뇌, 머리와 가슴의 균형을 이루고 융합적 시각과 심리안을 갖춰야 한다. 즉, 인간의 가슴이 살아있어야 한다. 5번 유형은 자신을 과시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주목의 대상이 되거나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따라서 앞으로 나서거나 남에게 무엇인가를 강요하는 것을 매우 싫어한다. 이는 그들의 내성적인 움츠림 성향과 맞물려 있는데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에너지로 이런 행동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5번 유형의 성장 방향이 8번 유형이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5, 8, 2의 데카그램 삼각형은 5번 유형의 중심 에너지다. 5번의 합리성과 8번의 행동력, 2번의 봉사와 헌신이 발휘될 때 5번 유형은 성숙한 리더로 서게 될 것이다. 5번 유형은 분석적이고 통찰력 있고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사람이다. 그는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고 위기 대처 능력이 뛰어나다. 어떤 일에나 전문가적인 자질을 발휘하는 현명함이 있다. 그 반면에 관심이 없는 대상에게는 냉담하고 남의 일에 관여하려 하지 않는다. 자신의 공간이나 자율성을 지나치게 중시하고 인간관계에서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는다. 5번 유형의 리더에게 결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점은 자신과 조직원들의 감정과 느낌을 업무와 융합시키는 데 서툴기 때문에 전 직원의 의사를 통합하지 못한 결정을 내릴 때가 있다는 것이다. 인간은 자신의 감정이 고려되지 않을 때 불만이 생기고 의욕이 줄어들기 마련이다. 5번 유형이 자신의 리더십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한다. 조직원들의 상호 의존도를 중요시해야 한다.
5번 유형은 자율성에 초점을 두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조직원들 서로 간의 협조 시스템을 이루는 데 약점을 보일 수 있다. 5번 유형은 사교적이고 정치적인 사람, 자기 홍보에 능한 사람을 싫어한다. 그러나 이를 자신의 취약점으로 깨닫고 고쳐나가야 한다. 5번 유형은 생각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길을 아는 것과 길을 걷는 것이 다르듯이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겸손하게 조언을 구할 줄 알고 실천적 행동을 취하는 것, 이것이 5번 리더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될 것이다. 성숙한 5번 지도자는 다른 어떤 유형보다 탁월한 지도력을 보여준다. 세계적인 지도자 중에는 5번 유형의 지도자들이 많이 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아낌없이 나눠주고 객관적인 관찰자가 아니라 구체적인 통찰력으로 조언을 아끼지 않는 5번 유형은 이미 5번 유형의 고치에서 벗어난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조직원들은 기꺼이 헌신할 것이다. 성장과제. 지식의 차원 넘어 직관과 지혜를 발견하라. 인간은 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관계의 존재임을 명심한다. 당신은 듣는 사람에게 거만하고 잘난 체 하려는 태도로 보일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상대보다 많이 알고 있다는 지적 자만과 오만을 경계해야 한다. 지식의 공간에 갇힐 때 인간은 직관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출구가 막히게 된다.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그러기 위해 자기 확신이 필요하다. 실제보다 위축되어 있는 자신을 아량 있게 바라보고 당신의 솔직한 감정과 생각을 밝히는 용기가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기 위해서 단전 에너지 8번을 활성화해야 한다. 타인은 당신만큼 깊이 생각하고 지식과 정보를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 타인과의 거리를 두기 위해 안전한 곳만을 찾아 숨으려 하지 않는다.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타인이 말하는 동안 내가 무슨 말을 할 것인가를 준비하는 습관에서 벗어나도록 한다. 일을 할 때 인간적 측면을 경시하는 성향이 있는지 살펴본다. 비밀과 프라이버시를 구분한다.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것은 중요한 권리이지만 모든 것을 비밀로 할 필요는 없다. 행동과 실천의 중요성을 항상 인식해야 한다. 진정으로 한다는 것은 땀을 흘리는 노동과 헌신의 행동이 있는 알입니다. 삶의 지혜. 이기심의 밑바닥에는 두려움이 있다. 독수리가 자기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면 칠면조나 공작새처럼 살아갈 수 있다. 순간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진실을 팽개치는 3번 유형은 그렇게 살아가는 인간의 비참함을 보여준다. 5번 유형 역시 양적인 지식의 확산이 자기 살 길인 줄 알지만 그것이 자신의 감옥인 줄은 모른다. 지식은 목적이 아니라 삶을 산답게 하는 수단이다. 우리는 지식이 폭발하는 상황에 와 있다. 그러나 인간을 풀어놓아 자유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지식은 희귀하지 않은가. 지식과 더불어 그 지식을 몸으로 삶으로 배우고 익히는 구체적인 수행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생명 있는 존재들은 껍질이 있다. 지식은 생명을 담는 껍질로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식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왜 인간은 한쪽 날개로만 아니면 두 날개를 모두 접은 채 하늘을 날아보려는 망상에 시달리는 것일까? 인간의 몸을 이루는 세포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이 두려움을 각자 유형은 나름대로 생존 본능 코드로 풀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의 코드를 이해하면 할수록 삶의 모든 것은 의식 확장이란 목적을 위한 것임을 알게 된다. 즉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은 배우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좋고 나쁨이 애당초부터 없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두려움은 자기 자신에 대한 불신이다. 이 불신의 뿌리를 그대로 놔두는 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두려움이란 영혼의 바이러스다. 이 바이러스는 인간을 무엇인가 잘못될까봐 두려워하게 하고
결국 어떤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바보로 만들어버린다. 진리와 빛과 사랑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인간은 고작 무얼 먹을까, 입을까 하는 걱정 속에서 삶을 스스로 망치며 살아가는 게 아닌가. 결국 이 두려움의 안전장치로 사람들이 쉽게 사용하는 것이 분노이다. 진정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매사에 화를 내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분노의 밑바닥엔 언제나 두려움이 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의 밑바닥에는 그리움이 있다. 바로 이 그리움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요 궁극적 관심이다. 5번 유형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지식과 정보를 수집하기에 여념이 없고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가 살아가는데 아무 쓸모 없을까봐 또한 두려워한다. 따라서 이 이중적 두려움의 허구적 실체를 진정시키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 지혜를 통하여 자신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잘 살펴보고 확인해야만 한다. 그렇게 되면 두려움이란 상상이요 비현실이었음을 통찰하게 될 것이다. 바로 그때 왜 이렇게 헛된 두려움에 시달려 왔는지를 자각하게 될 것이다. 인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또한 아침에 나타났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 인생의 모습이기도 하다. 그러나 인간의 위대함은 알지 못하는 미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믿는 데 있다. 모르는 것을 믿음으로써 모르는 것을 알아가는 이 역설의 오묘함이라니. 5번 유형은 바로 이처럼 모르는 것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사람이다.